다음으로는 우리의 장을 편안하게 하는 혈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장이 안 좋을 때 이 세 가지 혈자리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도 장을 편안하게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우리가 장이 안 좋을 때 어떤 부분에서 특히 안 좋아지냐면 위장에서 소장으로 넘어가는 부위랑 소장에서 대장으로 넘어가는 부위랑 대장에서 마지막 직장으로 넘어가는 이 부위들이 꼬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꼬여 있는 부분에는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뭔가 정체가 되고, 정체가 되니까 그 부분에 염증이 생기기가 쉽고, 염증이 생기기가 쉽다 보니까 몸에서는 가스라는 형태로 발생을 하게 되고, 가스가 생기면 나는 통증으로 느끼게 되고, 특히나 대장에서 직장으로 넘어가는 부위, 바로 이 왼쪽 아래쪽 부위인데 이 부분에서는 대장암이 많이 생기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위장에서 십이지장 넘어가는 부위도 마찬가지로 십이지장염도 많이 생기고, 오른쪽 하복부 밑인 소장에서 대장으로 넘어가는 부위는 맹장염도 생기기 쉬운 부위죠. 그래서 이 세 부분이 장이 꼬여 있다 보니까 항상 가스가 많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부위라서 이 부분을 평소에도 자주 눌러주시면 우리의 면역을 좋게 하고 장을 좋게 하는 데도 굉장히 좋은 자리라서 제가 많이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손을 이렇게 포개신 다음에 손끝이 아니라 지문부 이 부분으로 눌러주시면 좋겠고요. 명치에서 배꼽의 2분의 1 지점이 위장에서 12지장으로 이렇게 건너가는 부위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손을 포갠 다음에 숨을 살짝 들이쉬고 내쉬면서 내쉬면서 손을 이렇게 안쪽으로 쭉 밀어 넣는데, 밀어 넣을 때 손가락의 이 세 마디, 손가락의 전체 마디가 쑥 깊이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하는데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소화불량이 오래 있으셨던 분들은 특히 이 위쪽 상복부 부위가 좀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조금 천천히, 그리고 깊이 안 눌러도 되니까 조금이라도 눌러서 있으시면 되고, 대략 5초에서 길면 10초 정도 누르시면 근육이 사르르 풀리면서 속에 있는 장들도 풀리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명치와 배꼽의 2분의 1 지점 가까이를, 특히 딱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딱딱한 부위의 바로 아랫부분에 손을 대시고 숨을 살짝 들이신 다음에 살짝 내쉽니다. 그러면서 손을 깊숙하게 집어넣어서 5초에서 10초 정도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도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따라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천천히 올라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른쪽 하복부 부위는 한번 같이 해볼까요? 배꼽이 있고요. 오른쪽 다리 쪽으로 연결되는 부위에 툭 튀어나온 뼈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뼈 앞에 있는 골반뼈죠. 골반뼈를 이어서 중간 부분인 2분의 1 지점 정도를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위가 소장이 이렇게 꼬였다가 대장으로 이제 넘어가는 부위인데, 보통 맹장이 있는 부위인데요. 그 부분을 손을 잡으시고 누른 다음에 마찬가지로 호흡을 살짝, 그리고 내쉬면서 깊이 눌러요. 몸을 살짝 굽혀주면 좋겠고요. 내쉬면서 4, 5, 6, 7, 8, 9, 10초 정도 하고 천천히 나옵니다. 자, 이렇게만 해줘도 여러분들이 장이 좀 뭔가 스르르 풀린다, 편안해진다는 느낌을 가지시는 분이 있을 건데요. 이제 마지막 왼쪽에 있는 부위는 조금 더 정밀하게 하자면 배꼽과 왼쪽 골반뼈를 잇는 곳에서 3등분을 해서 바깥쪽에 3분의 2 지점입니다. 그래서 바깥쪽 3분의 2, 다시요. 배꼽과 왼쪽 골반뼈를 잇는 3등분을 해서 바깥쪽 3분의 2 지점, 이 부분을 손을 가져다 대시고, 여기가 대장에서 직장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꼬이는 부분이 많은데요. 자, 이 부분을 다시 숨을 살짝 들이쉬고 후 내쉬면서 깊이 눌러줍니다. 평소에 변비가 있거나 장이 안 좋거나, 특히 또 재미있는 것은 허리가 안 좋은 분들도 이 부분에 딱딱하게 굳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안쪽에 있는 장요근이라는 근육이 장이 안 좋아지면 따라서 같이 굳게 되고, 그 근육은 허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굳게 되면 마찬가지로 허리도 안 좋게 되는데요. 자, 따라 하시면서 들으셨을 거니까 대략 10초 정도가 지났을 거고요. 천천히 손을 떼시고 이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세 부분을 하시고 나면 속도 편안해지지만 아마 가스가 조금 배출되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내 장이 편안해지면 트림을 하거나 가스를 좀 배출함으로 인해서 장이 좀 풀리는 것을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세 부분의 혈자리만 여러분들이 알고 자주 편안하게 눌러주시는 것을 반복해 주시기만 하셔도 장이 조금 편안해지시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장의 면역을 좋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먹으면 좋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무엇을 먹으면 좋을까요? 보통 우리가 영양소라고 한다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 요즘은 조금 더 나아가서 식이섬유와 물까지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식이섬유와 물을 좀 제외한다면 이 5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탄수화물은 옛날에 너무 못 먹고 살았기 때문에 많이 강조를 했다가, 요즘 탄수화물을 정상적인 탄수화물 외에 너무 안 좋은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죠. 대부분 과당이나 설탕 이런 것들이 더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탄수화물을 일부러 조금 줄이는 분위기고요. 단백질과 지방은 마찬가지로 옛날에 너무 못 먹고 살 때는 고기도 못 먹고 살았으니까 단백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 지금은 현대사회에서는 웬만한 사람들은 일부러 채식주의자가 아니고서는 단백질이 모자란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1인당 하루에 100g 정도의 단백질을 먹게 되면 충분하기 때문에 대략 고기 1인분 정도를 하루 종일 중에서 먹게 된다면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들이 하루 중에 고기라든지 단백질에 해당하는 것은 대부분 다 그 정도는 드실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지방인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섭취하는 대부분의 단백질이 고기 혹은 생선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방도 충분히 섭취하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 이 3가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충분히 먹으면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에너지원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옛날에 비해서는 너무 잘 먹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안 드릴 뿐이고요. 이 3가지는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럼 현대사회에서 이 3가지를 제대로 흡수해서 우리 몸에서 에너지로 변화시키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바로 그것이 비타민과 미네랄이거든요. 그래서 이 비타민과 미네랄을 많이 먹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피곤하거나 힘이 없거나 할 때 고기 좀 먹어봐 하면서 고기를 먹어야 되겠어 하면서 막 고기를 먹어요. 근데 고기를 이만큼 먹었는데 비타민, 미네랄에 해당하는 것을 이만큼 먹으면 내 몸에서 먹는 에너지는 이만큼밖에 안 들어와요. 이만큼 고기를 먹어도 이만큼의 비타민과 미네랄을 먹으면 비타민, 미네랄이 고기를 흡수시켜서 에너지로 변화시키기 때문에 이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고기를 이만큼 먹어도 비타민, 미네랄 이만큼 먹게 되면 고기가 전부 다 에너지로 변환되는 거죠. 그러면 이 비타민과 미네랄은 어디에 많냐? 바로 채식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뭐 밥, 고기, 생선 이런 것들은 잘 챙겨 드시고 계시다는 전제하에 채식을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먹을까를 고민을 하는데, 이 채식에도 굉장히 중요한 게 있고, 특히 여러분들 중에서 건강을 위해서 채식주의자처럼 채식을 많이 챙겨 드시는 분들은 이 이야기를 꼭 들으셔야 돼요. 제 주변에 채식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채식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고지혈증도 생기고 오히려 비만도 생기고, 그러면서 나는 채식만 먹고 풀만 먹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억울해 하시는데, 이런 분들이 재밌게도 채식 중에서 탄수화물만 엄청 많이 드시거나 설탕을 많이 드시거나 디저트 많이 드시면서 뭐 풀이라든지 이런 거 조금 드신다고 채식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채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골고루 먹으라는 건데, 이 골고루가 어떤 골고루냐면 채식은 뿌리, 줄기, 잎, 열매, 씨앗 여기까지 다 있어요. 두 번째 골고루는 산지가 있습니다. 산지가 뭐냐면 땅에서 나는 채식이 있고요, 바다에서 나는 채식이 있고, 산이나 들에서 나는 채식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묶어서 말씀드리자면 버섯, 해초류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채식의 씨앗들, 견과류들, 그 다음에 채소 중에서 특히 단백질 채소가 중요하기 때문에 콩으로 만든 두부를 조금 더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 줄기, 잎, 열매, 씨앗, 두부, 버섯, 해초류, 견과류까지 골고루 먹을 것이고, 세 번째 골고루는 채식들은 다 색깔이 있어요. 그래서 흰색, 빨주노초, 파남보, 검은색까지를 골고루 먹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료를 드릴 때 이 채식표를 드리긴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뿌리, 줄기, 잎, 열매, 해초류, 견과류, 두부, 버섯에 흰색부터 빨주노초, 파남보, 검은색까지 이렇게 해서 제가 생각나는 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표를 보시면서 내가 얼마나 채식을 골고루 먹는지를 보시는데, 대부분의 분들께 제가 채식을 어떤 걸 드세요? 골고루 어떤 걸 드시나요? 라고 물으면 잎채소들을 많이 이야기하세요. 상추, 깻잎 뭐 이런 거. 조금 더 생각하시는 분들은 브로콜리, 그리고 그나마 좀 챙겨 드셨다 하시는 분들은 토마토. 그런 것들은 어떤 거죠? 빨간색의 열매인 토마토, 그 다음에 잎채소인 녹색밖에 안 드시잖아요. 그러면 다른 흰색, 노란색, 파란색, 이 자주색에 해당하는 항산화 효소들이 그만큼 안 들어와서 내 몸에서의 비타민과 미네랄의 항산화 식품들의 균형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 어떤 특정한
영양소가 내 몸에서 안 들어오기 때문에 고기랑 단백질, 뭐 지방 이런 거, 탄수화물 먹은 것들이 그런 특정한 효소에 의해서만 분해되는 것만 쏙 되기 때문에 나머지가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채식들을 골고루 잘 섞어서 일주일에 한 번은 빠뜨리지 않고 드셔주셔야 내 몸에서 에너지 그리고 영양소의 균형이 맞아 들어가게 되는 식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역을 좋아지게 하는 식단을 뭘 먹으면 좋을까요? 라고 할 때는 채식을 골고루 드세요. 골고루는 부위별로 뿌리, 줄기, 잎, 열매, 씨앗까지, 그리고 색깔별로 흰색, 빨주, 노초, 파남보, 검은색까지, 그리고 산지별로 버섯이나 해초류들까지 이렇게 잘 골고루 드셔주시면 좋겠습니다.